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동해안은 5에서 20mm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30도 아래로 떨어지겠는데요. 원주와 영월 27도, 횡성 28도, 평창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빗길 안전과 함께 온열 질환에도 주의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중 6명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구도심 지역의 취약계층과 여성의 일자리 상담을 위한 팝업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배치된 전투 전적비의 대다수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7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승순 강원도 의원이 강원특별자치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영 자치추진단장은 도화시군의 교부세 총액수와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정 특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정 분야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사흘 전 실종됐던 90대 노인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한 야산에서 95살 윤모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사흘 전인 지난 4일 저녁 8시쯤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윤 씨 자택에서 600m가량 떨어진 숲속에서 윤 씨를 구조했는데요. 구조 당시 윤 씨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수는 8명, 체납액은 97억 원인데요. 이들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건보료를 타내 환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일명 사무장 약국은 5곳, 의사 면허를 빌려 개업한 사무장 병원은 3곳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중 6명이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원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신현민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일이었죠. 원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2024년 원주시 장애인 가족 실태와 욕구조사 연구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죠.
네네. 네, 이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응답자의 58.7%가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셨나요? 먼저 이번 조사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하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요. 그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가정 중 지적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정이 51.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가정이 21.6%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주시 장애인들의 절반이 넘는 수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먼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치료시설 부족과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 가정이 많았습니다. 네, 말씀 방금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경제적 부담인데요. 이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얼마 정도인가요? 이번 조사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이 28.4%로 가장 많았고 4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이 27.2%로 그 다음 순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활비 중에 많은 부분이 치료비로 지출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관에 따라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증상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인가요? 이게 치료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2개 이상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셨고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같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무래도 횟수만큼 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달 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방문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스케줄이 이제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대략적으로 한 병원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이제 월 평균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관내에 장애인들의 치료 비용을 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상황일까요? 현재 원주시에서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랄복지재단이라든지 초록우산, 월드비전 등 거대 복지재단의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것 외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5등급으로 분류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네. 이 부분을 좀 등급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게 아마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수급가족,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치는 이제 원주시청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장애인 복지칸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 그 장애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좀 금전적인 소득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죠? 원주시청 들어가시면 이제 복지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장애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거기 이제 왼쪽 메뉴 보시면은 장애 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네, 원주시청의 복지 포털에서 장애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장애 아동 관련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이 장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장애인 가정의 월 평균 지출액 중 26.5%가 장애 가족 구성원의 치료비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비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율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월 지출액 중 많은 비율이 치료비를 지출되고 있지만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부양자의 경제적 활동 제약으로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직접 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힘들겠지 생각을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들어야 이제 또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면 또 일 나가시느라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 이제 활동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그 시간이 많이 적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많이 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기관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먼저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과 일정 과정 상담 전문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동료 상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의 여가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취미교실, 자조모임 지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장애 형제를 가진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분들, 가족이 다 함께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러기도 하나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형제들은 형제끼리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경우에 따라서 차별성을 두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사실 이제 경제적 부담이 1순위였지만 치료 정보 부족이 또 만만치 않게 네네.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원주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 가족분들의 경우 이제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변해 주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치료실마다 진행하는 이제 치료 내용이 다른데, 그것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정리된 책자라든지 이제 홈페이지 등을 많이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행 책자라고 해서 네. 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좀 요약한 책자를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게 기관마다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설명한 책자를 동사무소에 이제 배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병원 이동 어려움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이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해도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 이제 장애 택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를 하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방문해 주시면은 대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30분 전에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타고 이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기 시간도 긴 상황이군요. 네,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신현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구도심 지역 취업 취약계층 구직과 여성 일자리 상담을 위한 팝업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성 일자리 상담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올해 1월부터 원주시가 직접 운영을 시작하면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와 함께 구직 상담을 진행하는 팝업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원하던 직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 분, 또 경력 단절 여성, 5, 60대 중장년 여성 등 구도심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여성가족과 이현주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원주 조성 목표 중에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 거점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다양한 재능 기부 봉사를 기획해서 서화, 퀼트, 캘리그라피, 절기 음식 나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일자리 취업을 목적으로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와 연계하여 전문 취업 상담사를 지원받아 맞춤형 구직 상담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팝업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변화되어가는 취업 시장과 유망 직종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력 단절 여성이나 5, 60대 중장년 여성 등 구도심 지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 신청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팝업 상담소, 여성 일자리 상담을 위한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여성 일자리 상담을 위한 팝업 상담소는 기업 지원 일자리과와 연계해 진행되는데요. 전문 취업 상담사와 맞춤형 구직 상담과 취업 정보, 취업 교육, 자녀 돌봄이 가능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일자리, 최근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성 취업 관련 특강 프로그램에 우선 신청이 가능하고 센터 소장 도서에 대한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계셨던 여성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럼 이 팝업 상담소가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성 일자리 팝업 상담소는 원주시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1층에서 운영되는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사전 신청은 여성 커뮤니티 센터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여성가족과 이현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여성 친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시민들과 함께한 여성 친화도시 원주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 및 행사, 재능 기부 활동들을 모아 여성 친화도시 원주를 담은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제1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 친화도시 원주를 담다라는 주제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원주시청 1층에서 시민들이 공모한 사진작품, 캘리그라피 작품 등 80점을 전시할 예정에 있으며 그날 전시회에 방문하는 시민들께는 응원 문구를 담은 캘리 엽서를 직접 써드리는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원주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공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일자리 상담 팝업 상담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팝업 상담소 운영으로 구직 여성들의 경력과 또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육아를 마치고 다시 이제 일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원주에 사는 친구들에게 좀 알려줘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을 추모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투 전적비, 우리나라 접경 지역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투 전적비의 일부가 수풀에 둘러싸인 채 관리되지 않고 방치가 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오만섭 고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 대한민국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회원들이 김화읍 청양리에 위치한 저경능선 전투 전적비를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살펴본 전투 전적비 주변의 관리 상태가 다소 불량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말인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우리 대군자 회원 중 해관 정예 요원 300베테랑 회원들이 현지 부대 협조하에 전투 전적비 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예, 근본 저희들이 정화 작업을 한 곳은 작년에 실시한 것보다 그래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 작년보다는 비교적 괜찮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는 그러면 더 심각했던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렇게 전투 전적비가 어쨌든 잘 원활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째는 우리 가정교육, 그다음에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hin외교육과 상무, 후국정신 함양교육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사료되고, 둘째는 중앙정부, 지역 단체장님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관심의 부족과 직접적으로는 전투 전적비를 가지고 있는 해적 읍면장님들의 관심소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가는 저경능선 전투 전적비 관리 시스템만 보더라도 네. 제 기억으로 한 6, 7년 전에 김하읍장님이 계신 김원규 읍장님이 근무 시에는 진인가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렇게 태극기도 설치하고 아주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부족했고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가 됐던 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 산재돼 있는 전투 전적비의 개수는 정확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실 전투 전적비의 정확한 개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2023년 8월 당시 그 보훈처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 촌투 시설은 국내 약 2,295개의 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2,200여 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였죠. 대한민국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이 관리되지 않는 전투 전적비를 목격하고 이제 자원봉사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지역의 전투 전적비 정화 활동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GMZ 평화둘레길 대장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방 접촉지역을 두고 다니기 때문에 홍군의상에 위치해 있는 전투 전적비를 이제 동시에 참관하게 됩니다. 그게 참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장정에 참여해가지고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인제에 위치한 연화동 전투 전적비하고 그 6.24 때 전투하셨던 백골병단 전적비 등 2개소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그 행군로상에 있는 화천에 있는 금성지구 전투 전적비하고 철원의 저경능선 전투 전적비 2개소 등 총 4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까지 인제, 화천, 철원 쪽을 다녀오셨고 앞으로도 지속하실 마음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투 전적비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시면서 인력 충원 등의 문제가 있진 않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인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군자 300 베테랑스 대부분의 대원이 이제 과거 군생활을 우리
소위 얘기하는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한테 연락하니까 자의적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그 장비 가져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예, 자기들이 또 숙식하는 거를 자기 돈 내가지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관심이 부족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이제 호국 영령을 기리는 전투전적비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첫째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형통시설 관리의 주무부서인 보훈부가 관심을 가져야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 어떤 큰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는 직접적으로는 기초단체장, 즉 해 지역의 읍면장민들의 관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셋째는 그래도 뭐니 해도 확실하게 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평의 기초, 즉 그 관리단체가 지정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시로 그 관리 시대를 확인하고 즉각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예산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오만섭 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7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빗길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